자, 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일즈TV의 정상훈 강사입니다. 제가 이제 한 2주 정도 쉬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또 기다리신 분들에게 송구하단 말씀드립니다. 오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입니다. 자, 방송 좀 자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또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이런 질문 주신 분이 있어갖고, 대구에서 이 가전제품 영업을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몇 번 저 카톡으로 이렇게 이제 인사 주셨었는데,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유튜브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카톡이 왔느냐? 자, 선생님, 용기네요. 어제 12월 23일, 어제 일요일이었네요. 그죠? 오늘 월요일이니까 안마의자 상담권과 관련해서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약 2시간 가까이 40대 초반 부부께서 안마의자랑 상품 비교해보시고 거의 구매하실 것 같으셨는데 일단 좀 더 생각해보고 올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구매 결정을 이끌어내는 핵심 포인트를 놓친 것 같은데 고객님께 미구매 정보를 받아둔 연락처로 전화를 드리고 싶은데 타이밍을 언제 잡을지 고민 중입니다. 구매 결정 마지막 단계에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노하우에 대한 조언은 선생님께서 편하실 때 알려주신다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평생 잊지 않고, 그래서 평생 잊지 않을 만한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한번. 솔직히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조언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 당시에 우리 영업인이 어떠한 식으로 화법을 썼는지, 어떤 클로징을 전개하셨는지, 그 다음에 이 고객이 상황을 모르면 그걸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CCTV로 녹음해서 무슨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한은 제 코칭이 정확히 정답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알려주신 내용만으로 추측해서 봤을 때, 자, 보십시오. 안마의자. 비싸죠? 비싼 거란 말이죠. 안마의자가 싼 게 없습니다. 아주 싸구려로 된 것도 있겠지만, 좀 제대로 된 것들은 200만원, 300만원 하니까요. 자, 2시간 가까이. 그럼 이거 산다는 뜻이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가격 물어보러 왔으면 20-30분 이상 쓰지도 않아요. 그죠? 2시간 가까이 안마의자 상품 비교했다는 거의 구매 의사가 있었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업인께서도 분명히, 이분들 하겠구나. 그죠? 그런데 막판에 일단 좀 더 생각해보고 올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우리 영업인께서 또 전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왜 거절했는지 이유를 몰라.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요. 여러분, 거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안 팔릴 수도 있어. 물건이라는 건 소비자 마음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왜 안 샀는지 이유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왜 안 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현장 영업했을 때는 제가 클로징을 했습니다. 계약을 안 해. 그럼 반드시 물어봤어요. 바로 물어보면 사람들이 체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한 타임을 두는, 예를 들어서 보험 세일즈 했을 때는요, 거절했어. 그러면 거절하면 제가 물러나요. 그런 다음에 그 비슷한 동생 반드시 찾아서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솔직히 왜 안 하셨어요? 물어보면 그때 얘기를 해줘요. 사실 내가 이러해서 했다. 대개 당신한테 마음 들어있지만 내 친인척 중에 누군가 그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알게 되면 우리가 내가 스킬이 미숙해서 이게 클로징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외적인 요인인지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분께서 무슨 생각 때문에 안 한 것인지를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왜 안 했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생각보다 비싸서 안 했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경쟁사 다른 제품이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끔 그러지만 담당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AS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고객이 왜 안 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답한 거예요. 전화상에서 물어보면 얘기 안 해줘요. 면전에서 물어봐야 돼. 한국 사람들은 이 체면이라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신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줄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죠?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구매를 거부했는지. 왜냐면 항상 성공도 반복되고 실패도 반복된다는 것. 그 다음에 동일한 상품을 가지고 또 할 때 또 거절 나오는 경우는 아마 그 가능성일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인간은 참 이게 독특해갖고 어쩌면 그 안마의자 구탱이에 묻어있는데 좀 이렇게 좀 뭐가 때가 묻어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깔끔쟁이들은 그런 것도 안 해요. 아니면 또 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정말 제각각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클로징 파워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 고객들이 간에 똑같은 화법을 쓰고 똑같은 상품을 제안하는데 왜 구입하는 사람이 생기고 왜 거절하는 사람이 생기는지, 구입을 한다면 가장 큰
구매 요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강화시켜야 되겠죠. 거절한다면 왜 그것 때문에 거절이 나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거절 요인을 사자공사에서 하는 거에서 스무스하게 쫙 강구하는 것이 바로 클로징 기법을 마스터하는 가장 방법이란 말이죠. 어쨌든 1차적으로 실패했어요. 왜 사람이 생각하게 만들었는지. 고객의 생각을 멈추게 하고 실행으로 옮기게끔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놓친 거예요. 전화한다. 일단 망한 거예요. 미련 가져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제가 여러 번 예전 클로징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클로징 파워가 100이면 두 번째 때는 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세 번째 때는 또 다시 반으로 줄어서 보통 3번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되게. 네, 특히 이러한 물품, 특히 고액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물어봐야 클로징이 되지를 않아요. 이분이 갑자기 그 물건 갖고 오세요. 보내세요. 이런 말 하려 현장에 어떻게 좀 오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저였다면 만약에 이분들한테 1차 클로징이 실패했어. 그러면 약간 텀을 두고 그러셨구나. 날 추운데. 그럼 가장 좋은 게 이럴 때는 핫팩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가시는 길 따뜻하게 가십시오. 그러면 핫팩을 하나 딱 한다든지. 다시 오게 좀 만들어야 돼.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분을 다시 클로징 하려면요. 뭘 좀 사은품 같은 걸 준비한다든지 해갖고 그때 제가 이거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 이거 못 드렸습니다. 자그마한 사은품이 있는데 혹시 제가 들리시게 되면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또 와요. 뭔지 모르니까. 그게 뭐예요? 말하시면 안 돼. 하다못해 달력이든 뭐라 하더라도 그때 저희가 그때 방문하신 분들 뭐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 못 드렸네요.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재방문을 유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클로징 또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클로징 파워가 100이었으면 두 번째 클로징 파워는 50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 그럴 때 다른 상황을 만들어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마세요. 은혜는 잊으셔도 되는데 이러한 지식들, 경험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거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절난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 사유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비슷한 상황에서 또다시 그런 똑같은 거절의 사유가 또 튀어나와요. 반대로 어떠한 구매 포인트가 성공을 했어. 클로징이 성공했어. 그럼 그것이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것을 강화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매출 극대화, 실적 극대화의 키포인트라는 거. 이 사람들이 이 포인트를 갖고 구매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구나.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일즈는 전쟁입니다. 총성업은 전쟁이죠.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아야 돼. 클로징이 안 되는 건 내 약점을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점이 있다는 거. 그러면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약점에 대한 대응책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죠. 내 강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서 그 강점을 극대화하시는 것이 바로 또 세일즈의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 이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왜 거절했는지 이유를 꼭 알아내셔야 할 것.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2차 방문을 이끌어내라는 것. 2차 방문을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속한 사은품을 준비하다든지 여러 가지 그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짜셔야 되면서 이 고객이 다시 한번 무조건 아마 이 고객이 그 매장에 재방문한다 하면은 일단은 다시 한 번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때 한번 그것을 클로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전에라도 전화 한번 하셔서 슬쩍 물어보세요. 그때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세요. 어차피 안 할 사람이니까. 그죠? 그럼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안 했다. 그러면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구매 결정의 어떠한 카드 결제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걸 물어보세요, 한번. 클로징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어보라고. 왜 이 사람이 안 했는지를 물어보시고 그러면 고객님 제가 한번 다음에 방문하신다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해가지고서 다른 제안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셔야 되겠죠. 자, 언제 전화하느냐 타이밍은 바로 하세요. 왜? 시간 지나서 다른 물건 할 수도 있어 벌써. 그죠? 이미 구매하기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미 다른 거 인터넷으로 구매했거나 비슷한 상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더 싸게 했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그런 경우 많죠. 오프라인에서 한번 다 따져보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마음 졸이지 마시고 생각났을 때 바로 타이밍은 지금 즉시 전화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전화상에서 클로징 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의 재방문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로 제가 코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영업인 여러분들 항상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2018년 마무리 잘 보내시고 있죠. 이제 6일 정도 남았습니다. 6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이 6일이나 남아있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 오늘 내일 정도는 가족들과 편안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남은 날짜 2018년 마무리 날까지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업인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정상은 강사였습니다.